네,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하느냐 여기에 쏠려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자,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한 끌어내리려 할 것, 이 뜻은 무엇일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많은 회원들의 자,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잘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대표 선거 직후에 대통령과 만났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자,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 자,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라고 하면서 삼겹살 식사와 또 쌈 등이 올라왔고 또 제로콜라도 등장을 했다고 하죠. 자, 정학진 변호사님. 네네. 자,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이 두 사람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벌써부터 현재 미래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헤겔이라고 한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느냐. 현실적인 거는 이성적이라고 그랬거든요. 63%를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 뭐 조국혁신당 그런 이상한 정당 말고 제대로 된 정당에서 63% 득표율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득표율이 아닌가.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에서 90% 넘게 득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63%의 득표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어마어마한 득표율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사이에는 오랜 인연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같은 한솥밥을 먹었던 그런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끊어진 것 같았던 그런 인연을 복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조금 전에 정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조국혁신당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해드리고요. 자, 과연 아까 좀 화면에서 보셨지만 여러 사람, 낙선자도 만나고 또 당 지도부도 만나고 해서 그날 회동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나는 그 모습은 언제쯤 공개가 될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 먼저 한동훈 당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부러 뭔가 각을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죠. 집권당은 이 당정이 시너지를 낼 수 있어서 강한 겁니다. 그게 강점이죠. 저는 당정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 시너지를 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목표가 완전히 같습니다. 목표에 이르는 과정에 좋은 길을 찾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좋은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 자, 요 뜻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 옛날에 그 김옥균 프로젝트나 자국이 흔들려는 이런 거 이게 시도하지 말고 최대한 이게 협조를 해주라 이런 이제 취지죠. 화합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이번에 삼겹살 파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보통 당정대 이렇게 세계에서 삼겹살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 삼겹살보다 저는 오겹살이 더 낫지 않았나. 농담이면 오겹살은 이제 한동훈 지지층과 또 이게 한동훈 대표를 이게 비판하는 지지층도 이게 양분돼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화합이 돼야 돼요. 따라서 당정대나 그다음에 지지층까지 전부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예. 그다음에 독대보다 더 좋은 게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부부 동반. 이게 더 좋습니다. 아, 한동훈 대표의 부부, 그다음에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예. 왜냐하면 이게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금방 뭐 앙금이 이게 오래갈 사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좀 섭섭할 수가 있어요. 저번에 문자 읽고 싶은 것부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오히려 같이 부부 동반으로. 제가 알기로 이게 옛날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러면 더 화기애애하게 김건희 여사하고도 다 풀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관저로 초대를 해서 부부를 초대해서 4명이서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 그렇죠. 원래 이게 독대는 관저에 사는 거죠. 늦게까지도 하고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더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 하나가 되는 이렇게 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어떠세요? 사자 회담은 아니지만 4명의 만남이 이뤄질 걸로 보세요? 아니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는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두 분이서 화신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시고 난 다음에 일종의 모종의 합의가 좀 되고 분위기로 익으면 그때 이제 다른 배우자들이 참석을 같이 해가지고 화해를 하는 분위기로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듯 싶습니다. 예. 그림을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고 있는데 그 그림이 이루어질지 또 그것이 또 그 회동이 공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죠. 최상병 특검법안이 2번째로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한 대표, 나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재확인했었죠. 들어보시죠.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그걸 막아낸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부권이 가냐 두냐 여기서 좀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자 특검법 추진 기준은 그대로신지. 제 입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고요. 저는 이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그것이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제 입장에 분명한 변함이 없고 당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한동훈 특검법안이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뭐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부결됐고 민주당은 또다시 최상병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예요. 자,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거 처리하고 하는 거는 원내 대표의 권한이다. 당 대표가 뭐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말을 살짝 바꾸긴 했습니다만 어떠세요? 지금 당 지도부 내에는 일부 한동훈계로 분류되지 않는 최고위원들도 있는데 잘 화합될 걸로 보시나요?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고 이 시험이 문제가 상당히 좀 고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당대표는 본인이 출사표를 던질 때 이 순직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거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독소 조항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부결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의미심장한 한 3-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 전제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안을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뭐 계속해서 관철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 중에 내가 원내 사령탑은 또 아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약간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이 부분은 물론 당원들과 또 이 원내의 어떤 그 지도부로서는 그걸 화합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을 보고 또 본인이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상황에서 대권을 준비하는 주자로서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선택지는 아마 이 본인 선택지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내의 불만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용인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추스리고 갈지가 상당히 좀 주목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으로 참석한 최재형 목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때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하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조율하는 걸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런 제보를 실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장차관 고위공직 관련해서 인사검증을 서로 상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인사를 조율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최재형 씨가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인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재형 씨가 쓴 글들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예.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특히 이제 북한 방북기 같은 것들 예. 보면은 북한이 정당한 나라래요. 정당한 나라인데 미국 등이 이런 북한을 정당한 나라인 미국을 왜곡했다. 북한을 악마화했다. 아하. 최재형 씨가 목사잖아요. 예.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대요. 유동성 있게 종교가 제한될 뿐이지 종교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다. 그다음에 북한의 후계자 김정은은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이 출생의 비밀이 있나?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김정은은 수령으로서의 자질과 인품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인민에 의해서 추대되고 수령에 의해서 김정일에 의해서 낙점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한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미국 국적자거든요. 우리나라 국회에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건가?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최재형 씨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처리 문제, 또 최상병 특검법안이 계속 올라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에 가서 직접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장소를 놓고 이제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 눈높이를 또 얘기했단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이야 사자 회담으로 4명이 부부끼리 만나면 그런 문제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 진짜 정말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 잘 보면 워딩을요. 예. 약간 이게 국민 눈높이를 좀 더 고려해서만 좋았겠다. 예. 그건 이제 말을 했지만 그 위가 핵심이거든요. 이미 영부인 결단으로 대면 조사를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신속하게 무혐의를 해주라. 이런 뜻 아닙니까? 신속하게 무혐의를.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공정 신속하게 결론을 내라. 예. 결론이 뭡니까? 처벌 조항도 없고 알선수재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냥 뭐 결론을 내라는 말은 저는 무혐의를 해석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그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있습니다만 주가 조작 의혹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무혐의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주가 조작은 이제 9월 12일 날 네. 권오수 회장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전주 손모 씨 판결이 있으니까 예. 그건 한참 뒤의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이원석 총장이 임기 전에 예. 파우치 100부터 결론을 내야 된다. 그 뜻으로 예, 해석하신다. 그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사자회동이 저는 가능하다 보는 게요. 제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김건희 여사가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보다 저는 정치 감각이나 이런 게 더 있어요. 포용력이나. 제 여사가 느낌인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포용력이 더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문자도 보세요. 여사는 이게 사과할 의사가 있었어요. 그때 문자 5번 보내가 읽고 씹었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 이게 사과할 생각이 저는 있었다 봐요. 다만 이게 본인이 좀 고민을 했겠죠. 아마 제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좀 이게 외연확정이나 중도면서 국민의 반응도가 제 개인 생각은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 여론에 더 반응을 잘한다고 저는 봅니다. 설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어쨌든 제가 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느껴요. 개인적인 생각이시란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아마 저는 김건희 여사도 충분히 한 위원장하고 이런 게 갈등을 풀어야 왜 원팀이 안 되고는요. 지금 이게 첩첩산중인데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세가 대단하잖아요. 최상병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줄줄이 있는데 이거 힘 합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는 뭐 충분히 사자 해동등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대표 당직 인선을 해야 되는데 9명의 지도부 가운데 가장 지금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정책위 의장입니다. 지난 5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임명된 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친한 찐윤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것이냐, 유임을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한동훈파 또 친윤파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9명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회 3명,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5명,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지명을 하기 때문에 친한계로 지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 그다음에 장동혁 최고위원, 그다음에 진종호 최고위원 3명, 그다음에 친한계 지명직 최고위원 4명, 그리고 만약에 정책위 의장을 친한계로 바꾼다고 하면 친한계 최고 지도부가 5명이 되고 친윤계가 4명이 되는 겁니다. 물론 뭐 4명이든 5명이든 아주 크게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위 위장을 바꿀 것이냐 유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으로 떠오르는데, 자, 강성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바꿀 것 같습니까? 안 바꿀 것 같습니까? 저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치 도의상 정점식 현재 정책위 의장이 자진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아, 먼저.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그래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의 부담을 좀 줄어들고 나서 다시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다시 뭐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한계 의원으로 다시 뭐 선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당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먼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당내 분란을 줄여드는, 완화시키는 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찌됐든 이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그 정책위 의장이 그만두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대통령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동훈 당대표의 스타일이라면 저는 교체를 할 것 같다. 왜? 최근에 김재원 최고, 김민전 최고가 해병대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원내대표 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격인 정책위 의장을 친한동훈계 인사로 바꿔서 나름대로의 본인의 의견을 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곧 당직 인선이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